19세기 중반 유럽의 어느 병원에서는 섬뜩한 비극이 매일같이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10명의 산모 중 3명 가까이가 출산 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싸늘한 주검으로 변해갔죠. 희망을 안고 병원을 찾았던 산모들은 아이를 품에 안아보지도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숨을 거두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병원 전체는 죽음의 그림자에 휩싸여 있었고 그 공포는 의료진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미스터리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 그 병원에 있었다면 과연 이런 끔찍한 현실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무력감에 휩싸여 좌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세상을 바꿀 아주 단순한 진실을 발견했지만 오히려 그 진실 때문에 동료들에게 외면당하고 고독하게 쓰러져간 한 의사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의 고독한 싸움은 단순한 역사 속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문득 느끼는 외로움과 소외감의 근원적인 질문으로 이어질 겁니다. 왜 인간은 때로 명백한 진실조차 외면하고 그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고립시키는 걸까요?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19세기 중반 유럽의 여러 도시는 산업혁명의 열기로 들끓고 있었지만 병원 안은 여전히 중세의 암흑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했습니다. 특히 산부인과 병동은 그야말로 죽음의 문턱이었는데요. 당시 의료기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치명적인 질병, 바로 산용열이 산모들을 무차별적으로 앗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스트리아 빈 종합병원만 해도 1840년대 중반 제1산부인과 병동의 산모 사망률은 무려 10%를 훌쩍 넘었고 때로는 30%에 육박하는 충격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마치 전장에서 전투를 치르는 것과 다름없는 참혹한 현실이었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병실에서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산모들의 절규와 사랑하는 아내 혹은 어머니를 잃고 절망하는 가족들의 통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의사들은 이 산요결의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나쁜 공기, 체액의 불균형, 혹은 심지어 우주적인 영향 때문이라고 추측하며 어둠 속을 헤맬 뿐이었죠. 환자를 치료해야 할 의사들조차도 이 미지의 질병 앞에서는 그저 무력한 방관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끔찍한 상황을 해결할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바로 이때 빈 종합병원의 젊은 헝가리 의사 이그나즈 제멜바이스가 등장합니다. 그는 다른 의사들과 달리 이 불합리한 죽음의 행렬에 깊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의사로서 그는 이 비극적인 현실을 결코 좌시할 수 없었죠. 그는 동료 의사들이 무심코 지나치던 병동의 일상과 사망률 통계를 꼼꼼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병원 내에 기묘한 불균형이 들어왔습니다. 제1산부인과 병동의 사망률이 제2병동보다 훨씬 높은 걸까요? 제1병동은 의대생들이 실습을 하는 곳이었고 제2병동은 조산사들이 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단순한 차이가 과연 죽음의 원인과 어떤 관련이 있을지 그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질문 하나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제멜바이스는 매일같이 시체 해부실과 산부인과 병동 사이를 오가는 의사들의 분주한 발걸음을 예사롭지 않게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방금 전 시신을 만졌던 흔적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가 그의 앞에 나타납니다. 그의 친한 동료이자 친구였던 콜레치카 교수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콜레치카 교수는 시신 해부 중 메스로 손가락을 베었고 그 상처를 통해 알 수 없는 병에 감염되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제멜바이스는 친구의 부검 결과를 면밀히 살폈고 그 순간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콜레치카 교수의 몸속에서 발견된 병리학적 소견이 산요결로 사망한 산모들의 그것과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기묘한 단서는 제멜바이스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퍼즐 조각들을 맞춰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원인이 미지의 힘이 아니라 바로 우리 눈앞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과연 제멜바이스는 이 단서를 가지고 어떤 혁명적인 해법을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발견은 과연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었을까요? 홀레치카 교수의 몸에서 발견된 섬뜩한 병리학적 소견은 제멜바이스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가지 가설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바로 죽은 시체에서 나온 어떤 미지의 물질이 의사들의 손을 통해 산모들에게 옮겨지고 그것이 산요결의 원인이 된다는 충격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세균의 존재를 알지 못했으니 그는 이 물질을 부검대 시체에서 유래한 독성 입자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었죠. 의사들이 시신을 만진 손으로 곧장 산모를 진찰하는 관행이 바로 이 비극의 주범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1847년 5월, 제멜바이스는 자신의 병동에 파격적인 지시를 내립니다. 모든 의사와 의대생은 산모를 진찰하기 전 반드시 염화칼슘수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물로 대충 헹구는 것이 전부였던 관행을 생각하면 이것은 실로 혁명적인 변화였죠.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를 털어내듯 그 미지의 독성 입자를 씻어내고자 했던 그의 절박한 시도였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을 보였던 동료들도 그의 굳건한 태도에 결국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염화칼슘수 손 씻기가 도입된 이후 그의 병동에서 산요결로 사망하는 산모의 수가 극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때 10%를 넘나들던 사망률은 불과 한 달 만에 1%대로 뚝 떨어졌고 어떤 달에는 단 한 명의 산모도 산요결로 목숨을 잃지 않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전의 병동이 죽음의 그림자로 가득했던 절망의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아기의 울음소리와 산모의 미소가 가득한 희망의 보금자리로 변모한 것이었죠. 그의 눈앞에 펼쳐진 통계 수치는 그가 옳았음을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오랜 공포였던 산요결의 원인을 밝혀내고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강력한 해법이었습니다. 제멜바이스는 자신의 발견이 전 세계의 산모들을 구할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대와는 달리 세상은 그의 진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혁명적인 주장은 당시 의료계의 거대한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 벽은 바로 의사들의 자존심과 오랜 관습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제멜바이스의 주장은 당시 권위 있는 의사들에게는 모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의 손이 산모를 죽음으로 이끄는 주범이었다니 이 얼마나 불쾌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이었을까요? 게다가 그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독성 입자라는 모호한 개념을 내세웠을 뿐 당시의 과학으로는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세균이라는 실체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기존의 의학 이론을 뒤흔드는 그의 주장은 마치 어린아이의 떼쓰기처럼 치부되었습니다. 학회에서는 그의 발표를 비웃거나 무시하는 시선이 가득했습니다. 의사들은 우리는 신사인데 어찌 우리 손이 더럽다고 할 수 있는가? 과학적인 증거도 없는 미신 같은 이야기라며 그의 주장을 폄하했습니다. 심지어 염화칼슘수에 손을 자주 씻는 것이 피부를 상하게 한다며 불평하는 의사들도 있었죠. 그의 업적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그는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문제아로 낙인 찍혔습니다. 점차 제멜바이스는 동료들 사이에서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병동은 경이로운 성공을 거두었지만 다른 병동의 의사들은 그의 방법을 채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학계에서 따돌림을 당했고 그의 논문은 제대로 출판되지 못했으며 그의 주장은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병원 내에서도 그의 입지는 점점 좁아졌고 결국 그는 비엔나 병원에서 쫓겨나듯이 떠나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진실을 외쳤지만 그 진실 때문에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철저히 고립되는 고독한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죠. 이 모든 상황은 그의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진실을 외쳤던 그의 목소리는 세상의 거대한 외면 속에 점차 갇혀버리고 말았죠. 지켜봐야만 했던 무수한 죽음과 그를 향한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은 제멜바이스의 정신을 서서히 병들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 알았기에 세상을 설득하기 위해 더욱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열정은 광기로 비쳤고
그의 절규는 조롱으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결국 그는 병원에서 쫓겨나 고향인 헝가리로 돌아와야 했고, 그곳에서도 그의 주장은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아내의 곁에서도 그는 평온을 찾지 못했습니다. 산모들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외면했던 동료 의사들의 모습이 그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의 마음은 마치 갈 곳 없는 파도처럼 끊임없이 흔들렸고,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에 대한 분노는 병적인 집착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거리를 헤매며 사람들에게 소독의 중요성을 설파했지만, 이미 그는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초점을 잃었고, 목소리에는 광적인 열기가 서려 있었죠. 결국 1865년 그는 주변 사람들의 강권에 의해 정신병원에 수용되고 맙니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던 한 의사의 마지막 발버둥은 이렇게 비극적인 형태로 막을 내리고 말았죠. 정신병원에 갇힌 채 그는 자신이 그토록 막고자 했던 산욕열과 유사한 증세로 고통받게 됩니다.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그의 손에 난 상처를 통해 감염이 발생했고, 발병 2주 만에 47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외면당했던 진실, 즉 손 씻기의 중요성을 온몸으로 증명하며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어쩌면 그 죽음이야말로 그가 마지막으로 세상에 던진 가장 비극적인 메시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죽음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고독했습니다. 진실을 외쳤던 선구자가 이토록 허무하게 쓰러져야 했던 현실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연민과 안타까움을 안겨주죠. 하지만 역사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의 편이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약 20년이 지난 1880년대, 프랑스의 위대한 화학자 루이 파스테르가 세균 이론을 발표하며 세상은 비로소 질병의 원인과 전파 방식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얻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질병을 일으킨다는 파스테르의 발견은 제멜바이스의 직관적인 통찰이 얼마나 앞서 있었는지를 완벽하게 증명해 주었죠. 그제야 사람들은 제멜바이스가 옳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외쳤던 손 씻기는 단순히 미신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가진 생명을 구하는 혁명적인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한때 조롱당하고 외면받았던 그는 어머니들의 구원자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다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독한 싸움은 비록 비극적인 종말을 맞았지만 결국 진실은 승리한다는 역사의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너무나 많은 희생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수많은 산모들의 죽음과 한 위대한 의사의 비극적인 생애가 그 대가였죠. 우리는 제멜바이스의 이야기를 통해 깊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인간은 때로 명백한 진실조차 외면하고 그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고립시키는 걸까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기존의 질서와 충돌할 때 우리는 얼마나 쉽게 편견에 사로잡히고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지는 걸까요? 어쩌면 그의 비극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변의 제멜바이스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우리 스스로가 고립된 제멜바이스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진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 그리고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용기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 이야기는 묵직하게 일깨워줍니다. 진실은 때로 불편하고 변화는 언제나 저항에 부딪히기 마련이죠. 하지만 결국 진실은 어떤 형태로든 승리한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제멜바이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개인이 겪어야 했던 외로움과 희생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타인의 외면과 소외감은 비단 유료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역사 속 인물을 통해 집단 속에서 개인이 겪는 고독의 또 다른 얼굴을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